네, 한국사, 뉴탐스러운 한국사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상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두 번째 권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뉴탐스러운 한국사 학원으로 들어왔죠. 자, 이 학원은 이제 근현대사 부분입니다. 앞에 그 상권까지는 전근대 파트를 공부했다면, 자, 지금부터 이제 근현대사 파트를 여러분과 이제 함께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근현대, 사실은 이 전근대 파트는 무려 한 70만 년의 역사를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근현대는 약 한 100여 년, 한 120, 130년 요 정도의 역사를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시간은 좀 짧아서 양이 많은 것 같진 않지만 조금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거 염두에 두시면서 저와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이제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조선의 대응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세계사 파트죠. 네, 세계사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표시는 제가 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국주의. 정말 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점령하고 수탈하는 그런 체제가 바로 이 제국주의가 되겠죠. 이 제국주의 주로 이제 서구 열강들이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들은 왜 제국주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원료의 공급지, 아주 싸게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또 자신들이 만든 물건들을 팔 수 있는 시장이 필요했고, 잉여 자본의 투자, 그러면서 물건을 팔면서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벌면서 자본이 축적되겠죠. 축적된 자본을 또 투자하기 위한 어떤 무언가가 또 필요했던 것,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침략적 민족주의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타 국가를 지배하고 침략하는 그런 모습들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게 바로 제국주의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이 나오죠. 아프리카, 네,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종단 정책이라고 그래요. 아프리카에 있으면 이 머리, 아프리카의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얼굴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에서 이 턱까지 쭉 내려오는 종단 정책으로 영국은 식민지를 확보하려고 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뒤통수에서 이 앞쪽으로 오는 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쪽으로 오는 이 횡단 정책을 통해 가지고 또 이 아프리카 분할에 또 앞서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저쪽 비잔티움부터 출발해가지고 비잔티움 바그다드 쭉 연결되고 있는 산비 정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단, 횡단, 산비 이런 것들이 막 충돌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동아시아는 그럼 또 어떻게 침략을 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청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문이 열리냐면 영국에 의해서 문이 열리고요. 일본은 누구에 의해서 문이 열리냐면 미국에 의해서 문이 열립니다. 자, 둘 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둘 다 포함외교를 앞세우죠. 특히 이제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편 전쟁을 통해 가지고 결국 강제로 문이 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포함외교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포를 뻥뻥 쏘면서 협박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일본은요 큰 전쟁 없이 그냥 문을 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또 청나라의 문호 개방과의 또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청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문이 열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아편전쟁, 제1차 아편전쟁, 제2차 아편전쟁 계속 패하면서 심지어 제2차 아편전쟁에서 베이징까지 점령당해요.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약하구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그 노선으로서 이제 양무운동이라는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양무운동은 뭐냐면요, 중체 서양의 정신이에요. 중국의 몸은 그대로 있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는 중체 서양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문명 개화론이라 그래가지고 중국은 일부분의 어떤 변화만 하려고 했지만 이 일본은 전면적 변화를 시도하는데, 결국 그 전면적 변화를 시도했던 일본과 부분적 변화를 시도했던 청나라가 붙어요. 그 붙었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한반도에 있었던 동학농민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두 나라가 붙죠. 누가 이겨요? 일본이 이기죠.
그러면서 결국 양무운동과 문명개화론의 어떤 그 대립 속에서 문명개화 세력이 이겼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이 청나라도 양무운동에서 이제 변법자강운동, 전면적 개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보이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어쨌건 자, 이런 그 양무운동과 변법자강운동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트남 같은 경우도요. 베트남은 이제 사실 이 포르투갈인들이 가장 먼저 교역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베트남도 이제 결국 이제 이 프랑스에 의해서 문이 열리게 됩니다. 조선은요, 일본이 지금 미국에서 문이 열렸죠? 예, 그 일본이 조선을 열죠. 운요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결국 이 조선도 개항을 하게 됩니다. 자, 조선의 개항 역시 마찬가지로 포함 외교와 관련이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사 부분이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큰 줄기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독점자본주의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중체서용, 요거는 이제 양무운동의 정신이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포함 외교, 네, 주로 이 강대국이 약소국이나 식민지에 대하여 자기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함대를 파견하여 압력을 가하는, 네, 그런 거 포함 외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문명개화론 나오죠. 아까 그 양무운동과 문명개화론 이거 비교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요와 관련된 자료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제국주의의 특징이 지금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실 로즈의 대표적인 이 제국주의 어떤 그 대변을 해주는 어떤 그런 기록들을 많이 있거든요. 나는 어제 런던의 이스트엔드에 가서 실업자 대회를 방청하였다. 그곳에서 빵을 달라고 하는 실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제국주의의 중요성을 더욱 확신하였다. 나의 포부는 사회 문제의 해결이다. 우리 식민지 정치가는 대영 제후의 4천만 국민을 피비린내 나는 내란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새로운 영토를 개척해야 한다. 그들이 공장이나 광산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새로운 판로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이 세실로즈 같은 경우에는 자국민들을 위해서 타국민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자국민들의 그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식민지를 개척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당시 영국은 여러분들 정말 잘 나가는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돈은 무지하게 버는 나라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업자들이 이렇게 많고 이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부의 어떤 분배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내부에서 그런 부의 분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외국의 식민지 또 타 민족의 어떤 압박을 가하는 걸 통해 가지고 자국민들의 희생을 줄이겠다는 발상. 글쎄 그건 또 하나의 욕심이고 또 하나의 어떤 그 환상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또 하나의 명분, 그걸 합리화시키는 어떤 그런 이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 청과 영국의 무역 형태가 좀 나왔습니다. 자, 요 왼쪽에 있는 요게 이제 편무역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상반무역인데요. 편무역은 뭐냐면 일방적 일방무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지금 쏠리고 있는 어떤 그런 무역이다. 한쪽과 한쪽이 지금 연결되고 있는 무역인데요. 광저우, 이 광저우는 이제 광저우의 공행을 설치해요. 그래서 거기에서만 외국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도록 해놨는데 보니까 광저우에서 지금 비단 도자기 차가 지금 영국의 동인도 회사 쪽으로 나가고 있죠. 그죠? 반면에 그에 대한 대금으로서 은이 지금 청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형태인데 비단 도자기 차를 팔아가지고 이 청나라가 은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입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요. 적자예요. 영국은요, 이 무역 자체가 적자입니다. 일방적으로 지금 영국은 돈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청나라는 일방적으로 물건을 팔고 있는 거고, 물건을 팔기만 하고 영국은 수입만 하고 돈만 지불하는 그런 어떤 일방적 어떤 무역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영국이 이 무역 형태에다가 살짝 보완을 집어넣어요. 그 집어넣은 형태가 바로 이 오른쪽에 보이고 있는 삼각 무역이다라는 겁니다. 자, 뭐가 들어왔나요, 지금? 자, 영국은 지금 인도의 면직물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물건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내겠죠. 그 면직물을 지금 인도에 팔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는 청나라에 지금 아편을 집어넣고 있고요. 청나라에서 다시 은을 영국은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시 회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에 이 편무역은 지금 영국이 청나라에게 일방적으로 은을 지금 주고 있는 대금으로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이
삼각무역에서는 청나라가 영국의 은을 지불하고 있는 역전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를 통해서 영국은 다시 재정 흑자를 이 청나라와의 상대 속에서 이 어떤 그 무역 흑자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 비열한 방법이죠. 그죠? 타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편 팔아가지고 돈 번다. 이거는 굉장히 그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영국 신사 영국 이렇게 하지만 제국주의의 어떤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영국 이 당시의 모습은요. 이게 굉장히 이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돈 벌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거 아닙니까? 어쨌건 이렇게 지금 편무역 17, 8세기에 있었던 편무역에서 지금 삼각무역 형태로 오면서 청나라는 지금 이 영국과의 어떤 그 무역 상황에서 적자를 보게 되는 것이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국민들의 건강이 아주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죠. 네. 자, 바로 이런 편무역과 삼각무역 요거 일단은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나라가 이 은행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 이 아편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이제 금지를 하니까 이때 이제 벌어진 게 바로 이제 아편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 1차, 2차 아편 전쟁을 통해 가지고 결국 청나라는 문호를 개방하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청나라의 힘이 그만큼 빠진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국주의 어떤 그 상황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사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요. 과연 이렇게 제국주의 세력들이 서양 세력들이 지금 동쪽으로 좀 밀려들고 있잖아요.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대응을 했을까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이제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했죠. 자, 당시 상황을 보면요, 이 세도 정치, 이 소수 가문들이 정말 부정과 부패에 그냥 쩌들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삼정이 문란하죠. 전정, 군정, 환곡. 전정은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이고요. 군정은 군대 가지 않고 대신 포를 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점. 환곡은 빈민 구율 제도인데요. 여기 이제 거의 그 준조세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고리대금식으로 바뀌고 있는 어떤 그런 삼정의 문란. 이런 문란들이 정말 그 기층 민중들의 그 삶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지금 서양세력이 밀려들고 있잖아요. 그죠? 중국 막 뻥뻥뻥 막 포 쏘면서 일본 뻥뻥뻥 쏘면서 지금 막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안 왔겠어요? 왔죠. 이양선이 출몰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통치체제 재정비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과정 속 지금 세도정치, 삼정의 문란, 이양선 출몰이라고 하는 이 악재 속에서 이 흥선대원군이 이제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치 개혁입니다. 정치 개혁에서는요, 이 비변사를 축소 이후에 폐지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변사가 바로 이 세도 정치의 핵심 기구였거든요. 세도 정치의 핵심 기구였던 이 비변사를 폐지하는 것. 이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죠. 그러니까 지금 흥선대원의 목표는요,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과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에요.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과 이양선 출몰, 이 세 가지 어떤 주제를 막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선택했던 방법은 뭐냐면 왕권 강화, 세도 정치, 삼정의 문란 이거 해결해야죠. 그죠? 자, 이런 어떤 그 개혁들, 그리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와 같은 어떤 그 개혁들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권 강화에서는 여러분들 비변사의 축소 폐지,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권력을 나눈 거죠. 비변사가 행정과 이 군사의 기능을 다 갖고 있으니 권력이 집중되잖아요. 이걸 나눈 거죠. 행정은 의정부에서, 군사는 삼군부에서,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항상 새로운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대전 회통과 육전 조례를 편찬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자, 여기 이제 왕권 강화의 어떤 모습들이고요. 자, 이제 경제 파트의 개혁, 삼정의 개혁입니다. 삼정이 문란이니까 삼정의 개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전정, 양전, 이건 토지조사 사업 실시죠. 양전 실시에서 은결, 세금 안 내는 토지들 있잖아요. 주로 이 부자들이 많이 갖고 있겠죠. 이런 토지를요. 이런 토지들을 다시
조사해서 세금을 물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군정, 전정, 군정, 황국에서 군정은요 호포제를 단행하는데요. 이 호포제는 뭐냐면 사실 여러분 균역법 배우셨죠? 그죠? 1년에 한 필 내는 것. 물론 이것도 굉장한 감세 정책이긴 한데 이 균역법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죠. 양반들은 열외예요. 양반들은 내지 않습니다. 양반들은 포를 내지 않는 게 자신의 특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반들은 내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호포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양반에게도 포를 내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양반들이 굉장히 반발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양반이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포를 내지 않는 건데 이제 양반들한테 포를 내라? 이거는 뭐 엄청난 저항이 있겠구나. 개혁은 이렇게 저항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징수토록 하는 것. 그리고 환국은요, 이게 지금 뭐냐면 빈민구율인데 공무원들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도록 하는 건데 그 가운데 운영 주체가 공무원들이에요. 근데 공무원들이 이제 부정부패가 지금 심하단 말이야. 필요하지도 않는 집에다가 막 환곡을 막 떠넘겨가지고 가을에 엄청난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회수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공무원의 개입을 막고자 그 지역의 유력한 양반, 덕망 높은 양반에게 이런 것들을 운영토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사창제라는 겁니다. 네. 공무원이 운영하는 환국에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창제를 시행했다는 얘기죠. 바로 이러한 전정, 군정, 환국의 개혁, 양전실시, 호포제와 사창제 이런 것들은 바로 경제 문란,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 방안이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원 정리입니다. 사실 이 서원 정리도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정치개혁에서 있는 비변세 축소라든지 뭐 대전해통 육촌조는 이거는 중앙에서의 왕권 강화를 지금 지향하고 있다면 서원 정리는 지방에 있는 세력들을 약화시켜서 또 왕권을 강화시키는 중앙 집권을 강화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겠죠. 자, 서원 철폐 들어가고요. 47개소의 사익서원만 남기고 철폐하고요. 그다음에 이 만동묘를 철폐합니다. 만동묘는 임진왜란 때 도와줬던 중국 황제를 모시는 그런 사당인데요. 그걸 또 철폐하는 그런 모습들. 사실 이 서원 정리도요. 양반 유생들한테 엄청난 저항을 몰고 올 아주 파장이 큰 그런 개혁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호포제 그리고 이 서원 정리 양반 유생들이 가만히 안 있을 만큼의 어떤 폭발력을 갖고 있는 그런 개혁안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경복궁 중건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왕권 강화. 중앙에서 제가 그 비변사 폐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경복궁 중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경복궁 중건은요, 조금 좀 이 흥선대원군의 개혁에서 조금 방향을 조금 빗나간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죠? 돈이 많이 드는데 돈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만들어내요. 일당백, 바로 당백전을 남발하는데 이렇게 화폐 가치가 큰 그런 돈이 뿌려지면요. 당연히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원납전도 걷어요. 여기 지금 안 나왔는데 원납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라고 해서 기부금이죠. 그런데 이제 이 기부금이 잘 안 거쳐지니까 강제로 할당을 해가지고 원망하면서 납부하는 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걷기도 합니다. 자, 어쨌건 이 흥선대원군의 개혁은요, 중간에서 멈추게 됩니다. 왜요? 아까 제가 서원정리라든지 또는 호포법, 누구의 어떤 반발이 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양반 유생들이 반발이 클 거라고 그랬죠? 역시나 이 양반 유생들이요, 들고 일어나요.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최익현이고 최익현이 탄핵상소를 올리는 것이죠. 이제 흥선대원은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해라. 왜냐하면 이 흥선대원이 한 10년 동안 통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종이 어리기 때문에. 어린 나이 10년 지나고 이제 20대가 된 거예요. 자, 20대 됐으니까 이제 왕 노릇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흥선대원은 물러나라 라고 하면서 탄핵이 올라오게 되었고 흥선대원은 그로 인해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지금 경복궁, 이거 원납전 나왔네요. 원납전 기부금인데 원망하면서 납부한 돈이 났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호포법 실시로 인한 부담층의 그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면제층 양반이 49%. 저 지금 그죠? 양반들은 웬 포를 안 내니까. 그죠? 그런데
이 호포법이 시행된 이후에는요, 예, 양반층이 지금 70여 프로가 지금 납부를 좀 하고 있는 모습들. 양반들한테 포를 내라고 하는 이런 호포법이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사창제는 제가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넘어간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죠.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만동묘 임진왜란 때 조선의 지원군을 파견한 명예 신종과 의종을 제사 지낸 사당으로 송시열의 제자들이 충북 괴산 화양동에 세웠다. 뭐 송시열은 뼛속까지 사대주의자죠. 뼛속까지 사대주의자.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이 성략의 명분이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뼛속까지 사대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도와주었던 예, 그런 명예 신종과 의종을 기리는 것이죠. 자, 이걸 이제 흥선대원군 때 폐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당백전, 예, 당시 상평통부의 100배의 명목각치,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흥선대원군의 개혁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지금 국내의 개혁이 되겠습니다. 자, 국내 개혁, 자,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포제의 실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도 호포제, 양반들한테도 포를 내라 라고 하는 건데요. 나라의 제도로서 인정에 대한 세를 신포라였는데 충신과 공신의 자수는 모두 신표를 면제받았다. 대원군은 이를 수정하고자 동포라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 때문에 예전에 면제되었던 자라도 신포를 바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정의 관리들이 이 법의 시행을 저지하고자 저항이 있어요. 그죠? 네. 만약 이와 같이 하면 국가에서 충신과 공신을 포상하고 장려하는 후한 뜻이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라고 하였다. 흥선대원군은 이를 듣지 않으면서 충신과 공신이 이룩한 사업도 종사와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지금 그 후손이 면세를 받기 때문에 일반 평민이 법에 정한 세금보다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된다면 충신이 본 뜻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면 그 법을 시행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흥선대원군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죠 지금요. 그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야. 나라와 백성을 위한 게 누구야? 충신 아니야. 너희들 충신 맞지? 나라와 백성을 위하잖아. 그럼 이제 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명분을 갖고 지금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 거죠. 명분을 갖고. 자, 이런 호포제의 실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 지금 앞에 있었던 호포제 실시하고 서원철폐 집 양반 유생들이 가장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이 서원철폐는 뭐 더더군다나 이 흥선대원군의 그 명분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대원군이 영을 내려 나라 안 서원을 모두 허물고 서원 유생들을 쫓아버리도록 하였다. 감히 항거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건 굉장히 강한 거죠. 양반들이 크게 놀라 온 나라가 물끓 듯하였고 대궐 문간에 나아가 울부짖는 자도 수십만이나 되었다. 조정에서는 어떤 변이라도 일어날까 염려하여 대원군에게 간언하기를 선현의 제사를 받드는 것은 선비의 기풍을 기르는 것이므로 이 명령만은 좀 거두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자 대원군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여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물며 지금 서원은 훌륭한 학자를 제사 지내는 곳인데도 도둑의 소굴이 되지 않았더냐 라고 하였다. 그리고 형조와 한성부 병사들을 풀어서 대궐 문 앞에 호소하는 선비를 한강 건너로 몰아냈다.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했어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용서치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여러분들 공자는 건드릴 수 없는 신성 불가침 영역입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 요소를 지금 흥선대원군이 걸고 들어온 거예요. 너희들이 제일 존경하는 이 공자라 할지라도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 굉장히 큰 거죠. 그죠? 자, 이러한 흥선대원의 개혁 의지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흥선대원군의 대내 정치의 어떤 강력한 개혁 의지를 읽어봤는데 대외적인 모습은 어땠을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양요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대외적으로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이거예요. 통상수교 거부입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천주교 박해를 볼게요. 먼저 배경.
자,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통상을 요구하고요. 천주교의 교세를 확장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죠. 조선의 대응은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병인 양요가 벌어집니다. 1866년에 병인 양요가 벌어집니다. 자, 그 배경을 한번 볼게요.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프랑스 선교사를 이용하여 프랑스와 교섭을 시도합니다. 실패합니다. 천주교 탄압 여론이 고조가 되면서 병인 박해가 이제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천주교 프랑스와 교섭 시도했는데 이게 실패를 하면서 이 천주교에 대한 탄압 여론 거주하면서 이 병인 박해 시행된 거예요. 바로 이게 원인이 되어가지고 병인 양요가 일어난 겁니다. 천주교 박해 이게 원인이 되어서 프랑스가 쳐들어온 사건이 바로 병인 양요라는 거예요. 프랑스 선교사를 비롯한 수천 명의 천주교도를 처형합니다. 자, 전개를 볼게요. 그래서 프랑스 쳐들어와요. 로즈 제독의 프랑스 함대가 강화읍을 점령하면서요. 문수산성, 정족산성에서 치열한 항쟁이 벌어집니다. 문수산성에는 한성근, 정족산성에서 양원수. 자, 여러분 키워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병인양요하면요. 이 한성근과 양원수가 꼭 등장을 해요. 또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이 꼭 등장을 해요. 키워드들이거든요.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아시죠? 그리고 프랑스군이 퇴각할 때요. 강화도 외교장각 도서를 몽땅 가져가죠. 그죠?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들만 좀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이 천인 공노할 일이 또 벌어지죠. 중국에서 이 아편을 팔면서 돈을 벌어갔던 영국의 어떤 그 제국주의의 그 아주 그 악독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이 오페레트 도굴 미수 사건이 있을 겁니다. 바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 묘를 파헤쳐가지고 그 시신을 탈취해서 그 시신을 앞장 세워가지고 우리와 통상수교를 하겠다는 이 천인 공노할 이런 만행을 저지르려고 했던 것이죠. 자, 바로 이게 오페레트 도굴 미수 사건입니다. 자, 장소 보세요. 여러분들 이 장소 중요해요. 병인 양요 장소는 강화도고요. 오페레트 도굴 미수 사건의 장소는 충남 덕산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어쨌건 이 오페레트 도굴, 이거는 이제 독일 상인 오페레트예요. 오페레트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아까 병인 양요는 프랑스. 오페레트 도굴 사건에서 오페레트는 독일입니다. 연결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신미 양요가 벌어집니다. 자, 이 신미 양요는요. 배경을 볼게요. 바로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 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언제예요, 여러분들? 앞에 일어났던 이 병인 양요가 일어났던 이 1866년도에 벌어졌죠. 그죠? 병인 양요, 병인 박해,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지금 1866년도에 지금 일어나고 있네요. 그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먼저고요. 예, 그 다음에 병인 양요입니다. 그죠? 자, 제너럴 셔먼호 사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이 대동강, 이 제너럴 셔먼 그 위치는 어디예요? 평양입니다, 여러분들.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 통상을 요구하자 당시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가 거부하죠. 박규수는 여러분들 이후에 통상 개화론자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선생님, 왜 통상 개화론자인 박규수가 왜 이 통상을 거부하죠? 이건 뭐 당시 관찰사 박규수의 역할입니다. 조정에서 아직 통상하자는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도자로서 있는 이 박규수는 막아야 되는 입장이었고, 당시 또 이 제너럴 셔먼 사건에서 이 보여주던 만행, 통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아니었어요. 자, 결국 이 선원들의 횡포와 약탈에 분노한 평양 군민들이 제너럴 셔먼호를 소각하고 침몰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 미국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대한 배상금 지불과 통상 요구하면서 일으켰던 전쟁이 바로 그게 바로 신미 양요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로저스 제독의 미국 함대가 강화도 침략하죠. 미군이 초지진과 덕진진을 점령합니다. 초지진, 덕진진은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광성보 전투. 광성보 전투에서 누가 활동을 했냐면 어제연 부대의 분전. 자, 아까 병인 양요 때 키워드 누가 있었죠? 사람 이름? 양원수 있었잖아요. 한성근 있었잖아요. 그죠? 아까 병인 양요에서 한성근과 양원수가 있었잖아요. 그 병인 양요 키워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신미 양요에서는 누구냔 말이죠. 네, 신미 양요에서는 어제연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꼭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시죠? 자, 이 신미양요가 끝나고 나서 전국에 이제 척화비를 쫙 세우게 됩니다. 신미양요 후 종로 거리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건립하였다라고 하는 내용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모두 다 병인양요, 신미양요 모두 다 이렇게 강화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양요 다 마찬가지죠? 네, 뭐 이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들 이항선 읽어보시면 되고요. 프랑스군의 외교장각 도서 약탈입니다. 1866년 병인 양요 때 프랑스군은 퇴각하면서 외교장각을 불태우고 의궤를 비롯한 약 340여 권의 국가문서를 약탈해 가죠. 1991년에 정부 차원의 외교장각 도서 반환 협상이 시작되어 2011년에 297권이 대여 형식으로 이관되었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신미양요 때, 신미양요 이후에 세웠던 비석이에요. 양이 침범했는데 비전하면 즉 주화, 비전 즉 화, 주화 매국이라 이제 이런 문구가 나오고 있죠. 서양 오랑캐와 싸우지 않으면 곧 화의를 하는 것이요, 화의를 주장하는 것은 곧 나라를 파는 것이다. 아주 결연한 이게 통상하자 이건 매국노라고 지금 딱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언제 신미양요 직후에 이걸 땅땅땅 세우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와 관련된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양의보국책 유시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지금 뭐 통상수유 거부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페레트 도굴 사건에 대한 조선의 대응입니다. 너무 분노했겠죠. 이거는 저라도 이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의 이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시신을 갖고 나랑 뭔가를 하려고 했다.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이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아무리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의 차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너희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는 원래 왕래가 없었고 은혜를 입거나 원수를 지는 일도 없다. 이번 덕산 묘지에서 저지른 사건은 사람으로서 참아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는가? 또 방비가 없는 것을 엿보아 몰래 들이닥쳐 소동을 일으키며 무기를 빼앗고 백성들의 재물을 강탈하는 것도 사리로 볼 때 참아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이런 사태에서 우리나라 신하와 백성들은 있는 힘을 다해 한 마음으로 내 놈들과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짐할 뿐이다. 이런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나빠요. 네. 자, 이렇게까지 한번 자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그 Q&A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중국의 양모운동과 변법자강운동이 어떻게 다르냐 나왔죠. 양모운동은 부분개혁이에요. 변법자강운동은 완전개혁. 이런 그 키워드를 갖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정치개혁 중에서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세도정치를 극복했을까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건 여러분들 그 왕권 강화 정책들을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법전도 만들었고요. 경복궁도 중건했고요. 그다음에 비변사를 폐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였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세도 가문과의 대결에서 개혁 정치를 전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자, 세 번째 병인양요. 외교장각 의궤는 언제 약탈당했고 어떻게 돌려받았나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것들은요. 1866년 병인양요예요. 당시 프랑스 군대는 퇴각하면서 약 6천여 권의 도서를 보관하고 있던 외교장각을 불태우고 의궤를 비롯한 약 340여 권의 국가문서를 약탈해 갑니다. 이 의궤가 프랑스 파리의 국립도서관에서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제 프랑스 서재학자인 고 박병선 박사, 저희 박병선 박사님하고 직접 통화도 했었는데, 네? 통화하시고 나서 한 달인가 두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때 그 박병선 박사님이 여러분들한테 꼭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바톤을 여러분들한테 넘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요. 이런 일생을 정말 이 약탈당한 문화재를 환수하는데 정말 일생을 다 바치신 분이에요. 전학원은 그 당시만 해도요,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다른 프로젝트를.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분께서 그랬습니다. 바톤을 여러분한테 넘긴다고. 이후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의 외교장각 도서 반환 운동이 꾸준히 전개되어 2010년 프랑스로부터 영구 임대, 완전히 이게 소유권 이전받은 건 아니고요. 영구 임대 형식으로 외교장각 의궤 도서 297권을 돌려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요와 관련된 문제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다에 들어갈 물품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 아까 봤던 거네요. 자, 지금 이 편무역에서는 지금 영국이 이 지금 뭐 일방적으로 지금 은을 지금 청내에 지불하고 있죠. 청으로부터는 뭐 비단도 가져가고 차도 가져가고 뭐 그러겠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인도로부터 이제 아편이 들어오면서 요게 이제 다시 은이 영으로 유출되는 그런 모습들. 그걸 고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는 은이고, 그럼 1번 아니면 2번이네요. 나는 뭐 비단차? 아편 아니죠. 예, 그럼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죠? 은, 차, 아편, 다 아편. 네. 요런 어떤 편무역에서 삼각무역의 어떤 관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입니다. 자, 밑줄 친 이러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흥선대원군은 토지 조사를 실시했대요. 호족들이 숨을 죽이고 나쁜 짓을 함부로 하지 못하였다. 흥선대원군이 이러한 조치에 백성들은 용기를 얻고 그를 칭송하는 소리가 땅을 흔들었다. 자, 흥선대원군의 기억이 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은결색출. 자, 이거는 전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맞고요. 호포지 실시, 이건 군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맞고요. 사창제 실시, 이것도 이제 환국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토의 토지견병 실시, 이것도 전적의 문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 삼도의 문란을 극복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경복궁 준 거는 사실은 이거는 좀 계층 민중들에게 고통을 줬죠. 당백전을 통해 가지고 물가를 폭등시키는,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면 물가 폭등시키는 인플레이션, 그죠? 그리고 엄청난 노역의 어떤 동원, 이런 것들이 좀 힘들게 했죠. 정답은 그래서 4번. 네, 백성들이 칭송하는 어떤 그런 조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건물은 조선 건국 직후 세워진 정궁이었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폐허로 남아있었다.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위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건물의 중건을 추진하면서, 그러니까 이 건물은 뭐예요? 지금 경복궁 아닙니까? 경복궁의 건물을 추진하면서 뭘 했다는 거예요? 당백전 발행했죠. 돈이 없으니까. 원납전 징수했죠. 돈이 없으니까. 양반의 묘지림, 나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재정확충 위에 호포제는 여러분이 군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있었는데 백성들 토목공사에 강제로 동원하였다. 정답은 4번 고르셔야죠. 이거는 호포제는 군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된 겁니다. 그래서 경복궁 중건과는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기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전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미국 군인과 싸우는 조선군은 용감했다. 살아남은 조선군 100여 명은 포대 언덕을 내려가 한강물에 투신 자살했고 일부는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했다. 아우,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굳이 그래야 됐나요? 네, 어쩌면 끝까지 이렇게 항전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참 가슴을 이제 짠하게 만듭니다. 자, 이건 지금 미국하고 싸웠다는 얘기죠? 그죠? 이건 뭐예요? 신미양요죠. 신미양요. 참 이게 묘하죠, 여러분들? 우리와는 지금 혈맹, 우방국가라고 했던 이 미국, 이 시기에는 우리의 적이죠. 자, 신미양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고른 겁니다. 자, 어제연 부대가 광성부에서 항전하였다. 자, 어제연이라고 하는 키워드 등장했잖아요. 어제연이라고 하는 키워드 등장했잖아요. 그죠? 정답 1번이네요. 양원수 부대가 정족산성, 이거는 병인양요. 병인박헬로 구시로 침략한 외적과 싸운 것도 병인양요. 도골 시도에 대하여 덕산주민이 정한 것은 바로 오페라 도골 사건이죠. 분노한 평양 시민들이 배를 불태워 침몰시킨 건 제너럴 전문 사건. 나중에 이제 이게 원인이 되어가지고 신미양요가 벌어지겠죠.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자료의 사상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프리카에 대한 세실로즈의 야망을 표현한 그림이다. 당시 영국의 대표적인 정치가였던 세실로즈는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아프리카 지도를 영국의 세력으로 칠할 것과 또한 영어를 말하는 인종의 통일을 촉진하여 그 영향을 될 수 있는 한 세계로 확대하는 것, 이 두 가지 사명을 인정하는 신이라고 생각한다. 자기들이 멋대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을 만들고 자기들이 신을 믿는 거지. 세실로즈의 이제 이런 인물입니다. 자, 그럼 이건 뭐 제국주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목적, 해외 식민지의 건설. 맞죠? 등장시기 19세기 말, 경제 상황, 독점 자본주의, 사상적 바탕은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 진화론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 진화론은 뭐냐면 약육강식 적자 생존.
힘이 없는 민족, 약한 민족은 사라져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네,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봐야 되겠네요. 자, 가중건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을축년 4월 초 3일에 무엇 세대골 짓는데 헛바가 짖는 소리다. 조선 팔도에 좋다는 나무는 무엇 짓는데 다 들어간다. 도편수란 놈의 거동보소 먹통 메고 갈팡질팡한다. 남문 밖에 떡장수들아 한 개를 배워도 큼직큼직 배워라. 무엇 역사가 언제나 끝나 그리던 가족을 만나볼까. 자, 요거는 지금 경복궁 타령입니다. 그러면 경복궁 중건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는 옳지 않은 거예요. 갑, 왕실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 세워졌죠? 맞고요. 당백전 발행했죠? 맞고요. 양반들은 반발하였으나 백성들은 지지를 얻었다. 사실 요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얻다는 표현은 좀 주관적인 거라서 요거는 좀 사실은 수능이라면 선지를 쓰긴 조금 좀 이렇게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돼요. 사실 저 경복궁 중건할 때는 또 일부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굉장히 정말 지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살짝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화제가 나면서 계속 강행하다 보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반발이 굉장히 심해진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선지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는데 어쨌건 결론적으로 본다면 백성들이 이제 굉장히 좀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지를 얻었지요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위험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가장 지금 이제 다른 선지에 비해서는 3번 선지가 가장 확실히 답이 아닙니다.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다음 4번을 보면요. 네,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원납전 징수 맞고요. 목재 확보하기 위해 양반의 묘지림을 법목 맞죠. 앞에 있었던 문제를 지금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똑같은 그런 선지들입니다. 네, 답을 그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네, 바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사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이때 나라는 샅샅이 뒤지니 포승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을 어느 길에서나 볼 수 있었다. 포도청 감옥은 넘쳐나 제때 재판을 받을 수 없었다. 대부분 어리석은 백성과 어린 아이들이었다. 포도대장이 가슴이 아파 배교, 종교를 이제 버리란 얘기죠. 뭔지 모르겠지만 배교하기를 간절히 일렀지만 듣지 않자 곤장을 쳤다. 교수형을 할 때마다 배교할 것인가를 물었다. 하지만 작은 어린아이도 부모를 따라 하늘나라로 가기를 바랐다. 대원군이 듣고 어린 아이를 빼고 모두 죽여라 했다. 시체를 수구만 밖에 버리니 산과 같다. 이건 이제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 흥선 대원군 때 있었던 천주교 신자들의 박해된 뭐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병인 박해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를게요. 원인. 러시아를 막기 위해 프랑스 세력을 이용하는 정책 실패. 맞죠? 배경. 서양 세력의 통상 수교 요구 거부 정책. 일단 좀 더 읽어볼게요. 천주교를 금지하라는 여론 수용하면서 이제 억압에 들어가는 것이죠. 프랑스 선교사를 비롯한 수많은 천주교도의 처형. 맞죠? 자, 다시 올라와서 서양 세력의 통상 수교 요구 거부 정책.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흥선대원군의 또 외교적인 어떤 정책 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 맞는데 답은 5번이에요. 로저스 제독의 강화도 침략은 요거는 사실 신미양요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그 결과는 병인양요 돼야죠. 병인양요는 로즈 제독입니다. 그때 이거 참 이건 여러분들 틀려도 돼요. 이 문제는 그럼 선생님 로저스 제독 이름도 알아야 되고 로즈 제독의 이름도 알아야 되나요라고 하는데 그거는 너무 가혹합니다. 네, 그건 너무 가혹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1, 2, 3, 4번이 너무 확실하니까 남은 건 5번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외국 침략해온 사람의 이름까지 외워야 될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이 문제 갖고 너무 헉 하지는 마세요. 아시죠? 네, 그냥 이거는 통과. 네, 다음 문제 갑니다. 4번. 자, 밑줄 친 이전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슨 박물관은 이전투 이후 145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외교장각 의궤네요. 그럼 이전투는 뭐예요? 신미양요지 뭐. 신미양요. 대동각 유역에서 일어났다. 이거는 제너럴 셔먼 사건이니까 틀렸고요. 한성근, 양헌수 부대가 외교장각 의궤라고 그랬죠? 이건 병인양요죠. 병인양요. 그죠? 병인양요. 자, 한성근, 양헌수 부대가 항전하였다. 병인양요죠. 그죠? 정답 2번이네요. 오페레트 도굴 미수 사건을 구실로. 이건 오페레트 도굴 사건 틀렸고요.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세워진 직후 발생하였다? 아니요. 예. 신미양요가 벌어지고 나서 척화비가 세워진 거죠. 완전히 4번 문장은 틀린 문장이고요.
분노한 관민들에 의해 미국 상선이 소실된 사건이 바로 제너럴 셔먼 사건. 그러니까 병인 양요를 골라야 되는 거니까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서술형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미국 군이 어제연 나왔습니다. 그럼 이 전투는 뭐예요? 딱 보면 알죠? 신미 양요네요. 미국이 전투를 일으킨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한 통상수교 요구.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하권 첫 번째 단원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시간 여러분들 이제 그 문호개방 근대적 개혁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갖고 한번 핵심적인 요약들을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올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